지난 4월 발표된 속보치인 마이너스 0.3%보다 0.1%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전기 대비 마이너스 0.4% 성장은 2008년 4분기 이후 41분기 만에 최저치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제주도는 곳에 따라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대구와 영남 내륙 일부에는 폭염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으며 광주와 포항 등에는 폭염주의보가 확대됐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8.5도입니다. KBS 제1라디오 1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기만이었습니다. 현재 시각 1시 5분입니다. KBS 야, 왜? 점심시간에 뭐하냐? 자야지. 야, 그러지 말고 이거 한번 들어봐. 뭔데? 지금 당장 라디오를 켜봐. 나른한 오후 깨울 시사 토크쇼. 모두가 즐길 수 있고 함께하는 시간. 유쾌하고도 신나는 시사 토크쇼. 오태훈의 시사본부. 네, KBS 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시사본부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9730번으로 생방송 중에 의견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매주 화요일 2부 현안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가감없는 설전, 정치화투가 있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입니다. 예,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송언석 의원 오늘 첫 출연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입니다. 네,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화투라고 해서 화요일 날 2시에 하는 줄 알았더니 하원이었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경북 김천이 지역구시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자유한국당과 송원석 의원과 함께하는 정치화투 영상으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KBS 1라디오 검색하시면 지금 화투하는 모습, 방송하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 일주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실종자 수색 작업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수보회의에서 실종자 수색을 위해서 모든 외교 채널과 자원 동원하라는 지시까지 내렸습니다. 온 국민이 수색에 진전이 있기를 바라는 상황인데 현재까지의 정부 대응은 어땠는지 또 어떤 것들을 더 보완하는 것이 좋을지 두 분께 좀 말씀 듣겠습니다. 먼저 김성환 의원께서 말씀해 주시죠. 예, 먼저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로 사망하신 분들에 대한 명복을 빌고요. 기적처럼 단 한 분이라도 좀 생존해서 돌아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사고 난 지 일주일이 됐는데요. 그 대통령께서 사고 나자 곧바로 대책회의를 소집해서 가용자원을 총동원해서 구조 활동을 하라고 하고 또 신속 대응팀을 급파했잖아요. 예. 예전에는 이런 일이 생기면 특히 해외에 나가는 것은 이 대응팀을 짜는데도 한 3, 4일씩 걸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빨리 시간이 급하니까 짜서 하라고 했는데 대체로 뭐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 그렇긴 합니다만 이 사건이 안 생겨야 되는데 네. 생긴 이후에 정부의 대응 속도나 이런 것은 대체로 국민들이 신뢰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잘 메꿔야 될 텐데 이 와중에 민경욱 의원께서 물에 빠졌을 때 골든타임이 기껏해야 3분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우리 실종자 가족분들한테 너무나 안타까운 얘기를 하셨죠. 이런 일들은 그야말로 좀 초당적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닌가 네. 싶은데요.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공동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송원석 의원께서는요. 예, 만리 타국에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한 분까지도 포기하지 말고 모시고 올 수 있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지금 김성환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이번 상황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굉장히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야를 떠나서 국회에서도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구조 노력에 대해서 또 외교적인 노력에 대해서 힘을 보태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몇 가지 좀 짚어볼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골든타임 3분을 가지고 또 이제 언급을 하시는데 구조의 시급성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발언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본질에 조금 더 우리가 집중을 하고 이런 말꼬리를 가지고 서로 이렇게 정치권이 엉뚱하게 체력을 낭비하는 이런 일은 조금 삼가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상황을 보도되는 내용들을 조금씩 나오는데 보면은 기본적으로 시간이 좀 촉박했던 그 크루즈선이 예. 사실 그 옆에서 지나가면서 중앙의 교각이 넓은 부분으로 지나가도 되는데 또는 지나가야 되는데 굉장히 근접해서 운항을 함으로써 사실 인재의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경고 방송도 사실 없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다가 사고가 났을 때 또 이제 후진을 해서 잠시 머물다가 그대로 이제 지나쳐 버린 예. 이 상황은 전형적인 사실 뺑소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책임 소재가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때 사고가 났을 때 그럼 크루즈선에서 자기들이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구조 노력을 좀 더 했더라면 정말 이 안타까운 그런 희생자가 상당히 줄어들지 않았을까.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외교적으로 직접 할 수는 없겠지만 헝가리 당국과 협조를 해서 추후에라도 우리가 보상을 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적절하게 우리가 진구를 한다든지 보존을 한다든지 이럴 필요도 있다. 해서 이게 인재의 가능성에 대비해서 우리 외교적인 노력이 조금 더 이쪽에 집중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헝가리가 지금 시각이 아마 아침 6시 한 10분 정도가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오늘 수색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고 좀 의미 있는 성과들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앞서서 송원석 의원께서 여야를 떠나서 힘을 좀 보탰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국회 상황에서도 좀 여야를 떠나서 좀 여러 가지 성과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좀 본격적으로 두 분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모두 지금 국회 파행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전국의 키를 여당이 쥐고 있는데 이 국회 정상화 풀 수 있는 방안들 여당이 더 노력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으로 좀 들리기도 합니다. 현재 전국의 키는 누가 쥐고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누가 더 풀 힘이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책임이 있다고 보시는지 두 분께서 말씀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송 의원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전국이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정치하는 사람 여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청와대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공동 책임인 것은 당연한 이야기고요. 예. 그렇지만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안타깝고 답답한 이 상황이 생기게 되고 또 결과적으로 이 전국이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은 피해는 이제 국민들이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지금 소상공인이라든지 영세한 자영업자들이라든지 다들 정말 힘들어 죽겠다 또는 다 끝났다 이런 이제 탄식과 한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어루만져 주고 꿈을 주고 희망을 주는 그런 덧셈의 정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옛날부터 인심은 곳간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예. 이 곳간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권력과 모든 재원과 자원을 쥐고 있는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여당일 텐데 정부 여당이 키를 쥐고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과거에도 오랫동안 이 전국이 풀리지 않을 때 네. 최종적으로는 결국은 청와대와 여당이 결단을 내려가지고 풀어나가곤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떻든 간에 이 시발점이 어디 있든 간에 최종적으로 전국을 안정적으로 끌고 나갈 책임은 정부 여당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일정 부분 야당에 대해서 명분을 준다든지 좀 일정 부분 양보를 함으로써 야당으로 하여금 국회에 들어와서 민생을 같이 논할 수 있도록 이런 분위기를 문화를 만들어주는 그런 노력이 선행이 돼야 되지 않겠나. 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이제 협상이 많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격차가 좀 좁혀진 건 사실입니다. 예. 사실인데 마지막에 타협을 할 만하면은 그 중간에 또 한번 브레이크가 걸리고 하는데 그 부분이 다른 데도 아닌 청와대에서 그런 부분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저 야당 의원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많은 거죠.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정부 여당에서 조금 야당에 대해 가지고 일정 부분 양보하는 노력이 가장 중요한 키가 아닌가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곳간 쥐고 있는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좀 뭔가 명분이라든가 양보 같은 것들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성환 의원님. 네, 이제 저희로서도 국회가 열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 국정 운영에 무한 책임을 지고 있는 여당으로서도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참 어려운 것은요. 최근에 한 여론조사를 보니까 국회 파행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라고 했더니 우리 자유한국당의 46%, 민주당이 25%, 대략 한 2배 정도 자유한국당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이제 국민들은 생각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송원석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 운영에 포괄적 책임을 여당이 지고 있기 때문에 여당으로서도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국회를 소집해서 추경도 처리하고 민생 법안도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숙제를 안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긴 합니다만 이제 지금 많이 좁혀들어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여야가 간격을 많이 좁혔는데요. 네. 아시는 대로 한국당은 합의해서 처리한다라는 문구를 넣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 합의해서 처리가 안 되면 어떡하냐는 문제가 있어서 우리 당은 이제 합의하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했다가 지금 바른미래당에서 이제 중재안을 내서 합의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한다로 중재안이 상당히 좁혀졌다가 다시 이게 이제 자유한국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수정 요구를 하면서 현재 결렬은 돼 있긴 합니다만 네. 과거에 비하면 상당히 간격이 좁혀졌기 때문에 뭐 조만간 아마 국회를 열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희망 섞인 예측을 해봅니다. 그럼 국회 차원의 일정 정도의 유감이 담겨 있는 성명 같은 것들이 나오고 결정이 정리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상황에서요? 글쎄 이제 자유한국당 쪽에서 패스트트랙에 대한 일종의 사과와 철회 얘기가 있었는데 예. 패스트트랙 자체에 대해서 이제 여당이 이제 사과나 유감을 표명하기에는 그 원인이 사실상 자유한국당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 까기는 하긴 어렵겠지만 모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인이 어찌 됐든 간에 국회가 열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추경이나 민생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에서 네. 포괄적으로 이제 뭐 정부 여당에서도 유감 표명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유감 표명을 하고 어떤 야당이 들어올 수 있는 명분을 조금이라도 갖춰야 되는 건 아니냐 이런 공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러한 몇 가지 단어가 정리가 되면은 들어오실 수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까? 송원석 의원님. 일찍이 우리 자유한국당에서는 여러 번 우리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추경 같은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재난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이라도 즉각 우리는 국회 심사에 임할 용의가 있다. 그러니까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도 처음에 우리가 우리 당에서 얘기했던 게 여당에서 이제 사과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해라. 네. 그리고 이제 당대표와의 1대1 면담을 통해서 거국적으로 이 흐트러진 전국을 엉클어진 전국을 풀자라고 이제 제안을 드렸던 것이고요. 지금 현재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 지금 한국당의 책임이 더 있다. 국회가 지금 파행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 한국당이 더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설문조사, 여론조사도 있긴 하지만 그 내용을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네. 사실상 불법적인 사보임에다가 또 의안 등록의 경우에도 불법적인 과정을 거쳐서 의안 등록을 했고 그게 사개특위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야당에게 대해서 장소를 옮기고 시간을 하는 통지 자체가 없이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예. 논의도 자료에 대한 설명 없이 바로 이제 투표를 하고 이런 과정이 사실상 불법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것 자체가 원인 무효다. 이렇게 저희들이 얘기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당에서
정부 여당에서 충분히 그런 것들을 논의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맞춰주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은 좀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은 남는 게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청취자 4546님 맞아요. 이렇게 국회가 돌아가지 않으면 국민들만 손해죠. 왜 국민들이 손해를 봐야 합니까? 국회의원들도 일하지 않으면 세비 반납해야 하지 않을까요? 라는 의견도 주셨고 6897님 이런 상황에선 여야가 서로 반반씩 양보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부디 본인들의 정치적인 이해 말고 국민만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앞서 김성환 의원께서 그 국회 파행에 대한 책임에 대한 여론조사 수치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 여론 이 조사에 대한 방법에 대한 정보가 저희가 지금 없기 때문에 방금 말씀해 주신 그 결과는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는 것 청취자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거 해야 저희가 문제가 없습니다. 자, 지금 그 청취자께서도 의견 주셨습니다만 좀 글쎄요. 국회 정상화를 향한 좀 노력이라든가 각오 두 분께서 그래도 밝히고 다음 주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한 말씀 좀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환 의원께서. 그럴까요? 예. 실제로 지금 뭐 추경 6조 7천억 추경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민생 법안이 잔뜩 대기 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반기부터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 무상교육 문제도 있고 예. 최저임금법 처리하는 문제도 있고 엊그제 있었던 택시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 문제도 있고 뭐 이런저런 민생 법안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네. 네, 그런 면에서 더 이상 국회가 여야 간의 이런 다툼 때문에 열리지 않는 것은 빨리 좀 마무리하고 지금 대략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거의 아무 일도 못하다시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바짝 해서 우리 국민들의 민생이 좀 허리가 펴질 수 있도록 여당으로서 좀 더 책임 있게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송은석 의원님. 예, 맞습니다. 국회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그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야 누가 거의 부정하겠습니까? 부정할 수 없는 이 사실이고. 근데 지금 뭐 여러 가지 논의 사항이 있습니다만은 고3 학생들에 대한 무상교육 같은 부분도 과거의 전례를 보면은 무상교육을 확대를 하면서 중학교에 확대를 할 때 중학교 1학년부터 하고 그다음에 2학년 그다음에 3학년 이런 식으로 해서 한 30년에 걸쳐 가지고 단계적으로 지금 늘려왔던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그 순서에 의하면 당연히 고등학교 1학년부터 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이 되고 많은 국민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고3부터 2학기에 갑자기 시작을 한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하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거 선거법과 관련해서 좀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국민들이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얏나무 밑에서 갓근을 고쳐낼 이유가 별로 없는데 정부에서 그런 의혹을 자초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처음부터 다시 좀 고려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택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이 되면서 원래 택시 기사분들의 급여 체계 자체가 기본급은 작고 전체적으로 이제 시간에 따라 늘어나는 수당 부분이 많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1년 전에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인데 이런 버스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미 공지 사실이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비나 준비가 정부에서 좀 적었지 않느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버스 대란에 대해서는 요금 인상으로 이제 대응을 하다 보니까 버스를 타고 다녀야 될 서민들만 더 힘들게 된 그런 네. 결과가 되었다 해서 그런 점은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자유한국당 송원석 의원과 함께 정치화투하고 있는데요. 어제였습니다. 자유한국당 청와대를 방문해서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비공개 회동에 대한 감찰을 요구를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국정원 관건선거 의혹 대책회의로까지 전환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비공개 회동에 대한 감찰 구체적으로 어떤 걸 요구하고 있는지를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 제가 내용을 100% 다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일단은 그 총선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의 그 연구기관 대표가 국가의 정보원의 그 대표와 만났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다. 이 부분 자체가 벌써
총선 자체가 좀 관건 선거로 흐를 개연성을 포함을 하고 있다 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그 해명 자료라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돌아다니는 자료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국정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국정원의 국내 파트를 없애다 보니까 원장이 좀 바빠졌다. 이 말 자체가 국정원에서 국내 파트를 없앤 것은 국내 정치에 대한 불법적인 이런 부분, 감찰이라든지 개입 이런 부분을 없애라는 취지인데 국내 파트가 없어짐으로 해서 원장이 바빠졌다는 것은 원장이 그 일을 다 지금 하고 있다는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이 정말 공명정대하고 떳떳한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여당의 연구원장을 만났으면 야당의 연구원장도 만나고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만나서 필요한 공식적인 대화는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내용 자체가 보면은 좀 엄습한 기운이 좀 보이지 않습니까? 예, 비공개로 한식집에서 조용히 따로 만났다는 것 자체가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대해서 정식으로 우리 당에서는 국정원이 정말 국내 정치에 개입을 했는지 또는 해도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감찰을 정확하게 실시를 해야만 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 부적절한 만남이고 관건 선거 논란까지 지금 일고 있는 시점이다. 게다가 어제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박오순 서울시장이라든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연달아 만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김성환 의원님. 네, 우선 서훈 국정원장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만나는 것은 무슨 업무상 만난 게 아니고요. 예. 두 분이 오랜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만나게 된 거고 또 혹시라도 어떤 오해가 생길 수 있어서 MBC 기자도 동석한 가운데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적인 만남이었는데 마치 그것이 무슨 총선을 앞둔 무슨 정치 기획이 있는 것처럼 부풀리는 것은 일종의 자라보고 놀란 가슴 서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과거에 자유한국당 계열이 집권하고 있을 때 국정원이 정치 개입을 많이 했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국내 살차를 일정 못하게 하고 그것을 아예 제도화하자고 해서 국정원법 개정안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반대해서 지금 처리를 못하고 있는데 정말로 그런 게 의심된다면 빨리 법을 개정해서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고 하는 것을 제도화하면 되죠. 또 이 문제 때문에 의혹이 있다면 국회 정보위원회를 열어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정보위원회 여는 것에 대해서 지금 국회 정보위원장 얘기를 빌면 자유한국당이 반대해서 못 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또 별도로 감찰 요구를 하고 이런 건 좀 뭔가 앞뒤가 잘 안 맞는 거죠. 저희가 알기로도 실제 서훈 원장과 양정철 원장 간에는 사적인 대화들이 오갔다는 거고요. 예. 그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도 그 여러 정황상 보면 그러하다고 지금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계속 의혹 부풀리게 하는 것은 과거에 본인들이 했던 행태 때문에 그런 이제 걱정이 되시는 모양인데 이참에 국정원법 개정을 통해서 국내 이 사찰을 못하게 하자고 하는 문재인 정부의 취지에 대해서 좀 빨리 이 법안 개정을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송원석 의원님 간단히 말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그 사적인 대화가 오고 갔을 것이다 이렇게 뭐 추측하는 분들도 뭐 많이 있고요. 그렇지만 또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목소리도 정부 여당에서는 알아야 될 것이라 생각하고요. 우리 양정철 원장이 처음 들어오면서 총선의 병참 기지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국회의장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장도 만나고 그리고 서울시장 경기지사를 만나가지고 지자체 연구원들과 MOU도 맺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 일련의 과정이 총선 병참 기지로 국가기관과 지자체 연구기관까지 다 포함을 해서 관건선거화하겠다는 그런 행보로 보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9368님 김성환 의원님 항상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부디 하루빨리 국회가 다시 열리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영상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 문명선님 김천 시민입니다. 송원석 의원님 이렇게 방송에서 만나니 더 반갑습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손 한번 흔들어 주시죠. 카메라를 보고. 저기 있어요. 반갑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헤드라인 뉴스 듣고 계속해서 정치화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당은 민생 포기당이라면서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부디 국회로 돌아와 나라 걱정 좀 하길 바란다며 조건 없는 국회 복귀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의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를 잇따라 만난 것을 두고 온 나라를 친문 정렬시키려는 게 아닌가 싶다며 비판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노동자들의 고통과 미래에 대한 불안은 잘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법과 폭력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4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이후 공개석상에서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김여정 북한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이 52일 만에 공개 활동에 나섰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전국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이 동시파업에 들어간 첫날인 오늘 경기 북부 지역에서도 타워크레인 점거 농성이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이어서 기상청의 윤지수 씨입니다. 네, 미세먼지와 날씨 정보입니다. 미세먼지 상황 수도권 지역은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충청 이남 지방을 중심으로 곳에 따라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는데요. 대구의 경우 평균 수치로도 초미세먼지 상황이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전라남도, 부산, 대구, 경상남도 지역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미세먼지 때문에 농도가 다소 높아 종일 나쁨 단계가 예상되고요. 그 밖의 지역은 보통 상황이 되겠습니다. 미세먼지 상황은 이렇지만 오존 상황은 좀 다릅니다. 전라남도 순천의 경우 한시르기에서 지금 오존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대구와 경상북도 지역도 오존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오후 들어서 오존 농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광주를 비롯한 전라남도, 경상남북도 지역 폭염특보가 내려진 곳이 많습니다. 내일까지 폭염이 좀 더 지속되겠고 오늘은 낮 최고 기온 대구 34도, 광주 33도, 서울 29도 등으로 높은 기온 예상됩니다. 이 불볕더위는 내일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오는 목요일과 금요일 비 예보가 있는데 목요일 현충일에 제주도와 전라남도, 경상도 지역을 시작으로 금요일에는 전국적인 비 예보가 있습니다. 강한 비바람이 동반될 것으로 보여서 이 점 미리 염두에 두시고 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28.1도, 습도 38%입니다. 지금까지 미세먼지와 날씨 정보였습니다.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박소영 씨입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집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집회 후에는 의원 회관을 지나 자유한국 당사까지 한 개 차로를 막고 행진할 예정입니다. 운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에서는 호남고속도로 지선 논산 쪽으로 서대전 분기점 부근에서 1차로를 막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유성 나들목부터 9km 구간에서 정체가 매우 심합니다. 미리 국도로 우회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중부 내륙간고속도로 창원 쪽으로 충주 분기점 부근에서도 작업 여파를 받고 있고요. 또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용인 휴게소 부근에서 1, 2차로를 막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여파로 뒤로 4km 구간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더운 날씨에 차량 고장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릉 쪽으로 부곡 부근 2차로에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어서 지금 동군포부터 정체가 되고 있고요.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송내 부근 갓길에도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오태훈의 시사본부. 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자유한국당 송원석 의원과 함께 정치화투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정치권의 막말 파문이 연이어 터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막말 경계령을 내렸는데요.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보다 낫다는 정용기 정책위 의장의 발언, 또 앞서 말씀을 좀 나눠봤습니다만 민경욱 대변인의 골든타임 3분 발언, 거기다가 한선규 사무총장은 기자들을 향해서 걸레질을 한다, 이런 발언까지도 나왔습니다. 연이은 막말 논란, 김성환 의원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그 막말 논란의 시작이 이제 5.18 망언, 그리고 나경원 대표가
반민 특위가 이제 국론을 분열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황교안 대표 본인도 그런 막말에 가까운 얘기를 좀 하셨죠. 5월 23일 날 철원에 가서 군은 정부 국방부의 입장과 달라야 된다. 이 얘기는 일종의 보기에 따라서 내란 선동에 또 가깝거든요. 네. 그러던 차에 이제 막말이 쭉 이제 시리즈로 나와서 언행을 주의할 것을 이제 당부를 하셨는데 이게 국민 일반의 정서나 관점에서 세상을 보지 않고 일종의 극우 보수층을 규합하기 위한 노력, 그러니까 그쪽을 아무래도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막말이 나온 건 아닌가 네. 싶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에라도 황교안 대표가 그렇게 주의를 당부한 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 주의를 당부하자마자 또 걸레질 발언이 나온 거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정치는 원래 말로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 말의 품격 이런 거를 이제라도 조금 더 순화하고 국민 정서에 맞춰서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네. 물론 조심을 많이 해야겠죠. 예, 황교안 대표가 의원들에게 언행을 주의해 줄 것을 당부를 했는데 그러면서도 정부 여당과 추종 세력들이 자유한국당의 막말 프레임을 씌우려 하고 있다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송원석 의원님. 예, 지금 사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비싼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공인이기 때문에 공인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책임을 기본적으로 져야 되고 특히 이제 정치 쪽에 있는 공직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신원서판이 중요하다. 그 신원서판의 내용 중에가 이제 말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그런 부분 조심해야 되는데 국민들이 들으시기에 어쨌든 조금 불편하게 들리는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은 어쨌든 좀 적절치는 않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이제 지금 조금 전에 김성환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여당이나 야당이나 사실 다 비슷해요. 처음에 이런 이야기도 있었죠. 지금 최고위원을 맡고 있는 모 의원님은 어떤 우리 여성 의원 그 외모와 관련해 가지고 처음 봤을 때 남자인 줄 알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분도 있어요. 이거는 막말의 수준을 넘어서 거의 인격 살인에 가까운 이야기가 아닌가. 그런데 이거 사과했다는 얘기는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거기에 부친의 과거 행적 때문에 국가유공자 선정 과정에서 외압이라든지 적절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된 의원께서는 니들 아버지는 뭐 하셨냐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이 국민들에 대해서 굉장히 참담한 그런 마음을 느끼게 만들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막말 프레임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 언론 환경이 사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넘어서 이미 뒤집어진 운동장으로 느껴진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야당의 잘못은 아주 작은 잘못도 굉장히 키워서 계속 그 공격을 강하게 하고 여당의 문제점이나 정부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누적적으로 잘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별로 그 실수를 잘 지적을 많이 안 하는 그런 경향이 강하단 말이죠. 그래서 야당 의원들의 어떤 말꼬리 하나 말 잘못한 거 말 실수를 가지고 이것을 적폐로 몰아세우고 본질을 흐리는 그런 패턴이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지 않습니까? 달을 가리키는데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을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네. 중요한 것은 말을 가지고 막말 프레임을 가지고 야당을 공박하기보다 야당이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뭔지 이 사안의 본질이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겠나 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언론에 기울어진 운동장 말씀을 해 주셨고 손가락보단 달을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성환 의원님. 네, 뭐 여전히 그래도 한국의 그 주요 신문은 여전히 자유한국당 편에 가까운 언론들이 많죠. 그러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기보다는 과거에는 거의 일방적 운동장이었고 지금 기울기가 조금 과거에 비해서는 좀 나아졌다고 보여집니다만 여전히 이 주요 언론 환경은 저는 자유한국당에 유리한 측면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언론이 이 뭐 달과 손가락 얘기를 하는데 그 달을 가리키는 것을 봐야죠. 그렇지만 그 손가락도 제대로 굽히거나 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말을 한다고 해서 김정은이가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나은 측면도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자유한국당이 그토록
폐지를 반대했던 국가보안법 위반 소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로 보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정돈된 언어를 쓸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말씀하세요. 예, 뭐 정돈된 언어를 쓰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은 제가 이미 드렸고요. 그 당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문제는 뭐냐면 어떤 행정을 하고 있는 행정부라고 하는 것이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권한과 책임이 중요하기 때문에 책임을 명확하게 물어야 된다. 이 부분을 강조하는 표현이었는데 거두절미하고 나가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생긴 것 같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외교부가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이미 그 노정이 되었거든요. 예. 4강 외교 자체는 지금 완전히 참사입니다. 참사. 그리고 우리가 행정적으로 또는 실무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잦은 실수들이 그 누적이 됐는데 이 실수도 누적이 되면 결국은 실력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외교부가 그렇게 좀 문제가 많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책임을 지운다는 그런 측면을 책임 행정이라는 이런 측면을 강조하다 보니까 네.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 그래서 손가락을 보지 마시고 달을 좀 봐줍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이 주제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송원석 의원께 이 질문만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딴 막말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가 이제 주의를 계속해서 지금 당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당내 의원들이 황 대표 말을 안 듣는 건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다는 걸 아시고 지금 질문하신 것 같은데 예. 예, 그런 건 아니고요. 그 각자 의원들이 각자 이제 의정 활동을 하면서 지금 워낙 그 정부에서 하는 일들이 그 적절치 않다, 네. 또 잘못되었다 이런 국민들의 의견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대변을 하면서 너무 이렇게 열정이 좀 많이 지나치셔가지고 국민들이 느끼기에 다소 불편해 보이는 그런 단어가 사용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저 당대표의 어떤 의견을 한다든지 이런 상황은 전혀 관련이 없다는 건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9950님 두 분 토론 좋습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을 위한 토론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288 하나님 국회의원분들 부디 일 좀 해주세요. 계속 이런 일 반복되고 있는데요. 저는 꼭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를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의견까지 보내주셨습니다. 국민 소환제 찬성합니다. 송원석 의원께서도 지금 이 부분이 전혀 지금 법적으로는 안 돼 있는 거잖아요. 지금 법안 발의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 국회의원들이 이제 자기 목에 방울을 못 달기 때문에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예. 저희 당의 다수 우리 저를 포함해서 국민 소환제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좋은 이야기입니다. 국민 소환제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인데요. 청와대에서 이제 국민 청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왜곡되거나 좀 정치적으로 잘못 이용될 악용될 소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국민 소환제 이런 부분들도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딱 하나만 좀 질문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진보와 보수 각 진영을 대표하는 논객이자 유튜브 방송인인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또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유튜브상으로 공개 토론 배틀을 열었습니다. 홍카콜라와 알릴레오를 합쳐서 홍카레오라고 명명해서 이제 토론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두 분께 딱 공의 하나의 질문만 드릴게요. 유시민 이사장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전 대표죠. 두 사람 모두 정치 재개를 할 것으로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송원석 의원께서. 예, 이미 지금 정치를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시민 이사장께서는 그동안의 정계 복귀를 계속 부정을 해왔었습니다. 부정해 왔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중이 자기 머리 못 깎는다 하는 그런 표현을 해서 그 발언의 뉘앙스는 전과는 굉장히 많이 다르다. 이렇게 국민들이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방선거 끝나고 이제 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만은 지금도 나의 판단이 옳다고
인정받을 때면 돌아올 수 있다 하는 이런 표현을 하기 때문에 정계 복귀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고 보고, 그리고 이 부분은 현재 정계 복귀를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현재 하고 있는 일 자체, 예를 들어서 유튜브 방송을 좀 하고 있고 두 분이 보수와 진보를 대표하는 또는 좌와 우를 대표하는 논객으로서 그렇게 한판 붙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인 행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성환 의원님. 예, 어쨌든 새로운 언론의 소통 방식에 하나를 이제 보여주었다고 보고요. 홍준표 대표께서 자신은 대선의 불펜 투수다. 주전 투수가 못하면 등판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본인은 언제든지 정치 재개를 하거나 어쨌든 주전 투수가 못하면 등판할 수 있다는 걸 한 거니까 이미 정치를 하고 있고 언제든지 대선에 나서겠다는 얘기를 한 거로 보여지고요. 유시민 이사장은 자신은 민주당의 대권 후보가 아니다, 당원도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홍준표 대표 말을 빌면 자기는 불펜 투수도 아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라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한 주간의 중요한 정치 현안 둘러싼 현직 의원들의 허심탄회한 속내를 들어보는 정치화투,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태훈의 시사본부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샵